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시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력서를 봤는데 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력을 네. 30년이 넘게 경력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음.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하셨던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학생들 또 게임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죠. 그거에 이제 뒤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은 시간이니까 많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근데 어디서 얘기하느냐? 올라가가지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캡틴스 대표 김지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정확하게 21년 전 사진인데요. 이거 제가 보정을 의도하진 않았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좀 잘못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맞습니다. 그럼 발표를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소프트웨어 전공하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두 분이세요? 네, 다른 분들은 다 비전공자들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저희 학과 졸업반 학생들이 듣는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라서 좀 제가 용어를 좀 쉽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하는 얘기의 주제는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 한 33년 동안 경험했던 저의 어떤 인사이트들을 우리 인제대 학생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한 33년 정도 게임을 개발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LG CNS라는 회사에서 프로야구단에 파견을 한 나가 있었어요. 그쪽에 90년대 초에 LG 트윈스라는 프로야구단에 나가서 프로야구 전력 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만히 보니까 VR 쪽이 굉장히 비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석사를 소프트웨어 공학 하면서 VR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카운팅해 보니까 2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운이 좋게도 주로 이제 상장사에서 개발 본부장과 CTO 역할을 했다 보니까 제가 책임지고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예산 총 합이 한 3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거를 좀 이렇게 느끼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혹시나 게임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에 의향이 있으신 또 비전을 갖고 계신 학생들이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처음 보시는 게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물락시강이라는 게임은 우리나라 최초의 리얼타임 풀 3D 그래픽스가 적용된 게임이었는데 PC 패키지 게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PC 패키지 게임 모르시죠?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디션이라는 댄스 게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러브비트도 잘 모르시고 러브비트를 열심히 하셨나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MMORPG하고 그 다음에 댄스 게임,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블랭크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 이력 중에서 이 게임이 제일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하거든요. 왜냐면 포인트 블랭크라는 게임은 PC 기반의 FPS인데 저거는 제가 이제 재직할 때 동접이 한 45만 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네, 주로 하시는 게임들 저희 큰애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네, 그 게임보다 사실은 동접이 더 나왔었고요. 월 매출은 한 100억 정도씩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즈니스 오너는 아니었고, 여기서는 이제 개발 본부장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바일 게임 쪽으로 넘어와서는 에어배틀 월드 워라는 게임을 이제 개발을 했고, 요게 다운로드가 지금 1600만 다운로드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는 게임이 진짜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들이요? 오디전이요? 아, 오디전하고 러브비트를 열심히 했군요. 네. 자, 제가 지금 현재 컴투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일본에서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컴투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컴투스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프로야구 게임 잘 아시죠? 전공이 게임이죠? 네? 게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네. 저는 조금 나이가 많아요. 어. 피처폰 아, 피처폰 때부터? 네네. 네네. 맞아요. 게임이라고 컴투스하고 사실은 같은 회사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게임 업계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배경하고 그 다음에 IP가 어떻게 변경이 됐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개발 단계는 어떤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위메이드도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플랫폼사고요. 사실은 위메이드는 개발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미래의 전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IP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설은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에서의 리니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리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류가 게임 쪽에서는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했던 게임 중에서 그 CCU라고 그랬는데 동시 접속자가 80만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누적 회원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 누적 매출이 2조가 아니에요. 네, 이 자료가 어떻게 밖에 이제 어떻게 유통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식화된 시장 말고요. 네, 그 좀 사설 마켓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출이 4조에서 8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이 큰 매출을 일으켰던 게임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위메이드 쪽에서 그 임원진이 저희 회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 게임입니다. 엠파이어즈 앤드 퍼즐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아시는구나. 얼굴이 되게 밝아지네요. 네, 저도 한 4천만 원 썼어요. 네, 현질했다 그러죠. 네, 좀 많이 썼습니다. 한 게임에 제가 보통 많이 써도 500만 원 언더로 쓰는데 이 게임에는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게임을 개발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미래전설이라는 IP가 있으니까 그 프레임워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이 게임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IP를 입혀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제가 분석을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이 게임의 지표들을 봤습니다. 이걸 저희는 게임 쪽에서는 KPI라고 부르거든요. 네,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그래가지고 핵심 성과 지표라고 그러는데 쭉 봤더니 그 주로 메이저 마켓에서 메이저 그 국가죠. 국가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6위, 일본이 한 7위 정도 하고 주로 이제 북미, 그 다음에 서유럽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이 게임은 지금 리니지처럼 1조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임이죠. 그래서 진가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고 최근에는 테이크2라는 그 정말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월 매출이 한 500억에서 600억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에어배틀 월드 워라는 게임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캐릭터 수집형 RPG를 개발을 하다가 차기 프로젝트를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제안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오너니까 이 게임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그거를 비즈니스 피지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 게임을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제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레퍼런스 게임을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IP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측에서 전개 IP라는 회사가 IP를 핸들링하고 있었는데 미르의 전설 2라는 IP를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거 제안서거든요. 근데 제안서 가지고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획서 안 쓰고요. 네, 그 개발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건 뭐 저희 회사 이제 연역인데, 네, 이건 넘어갈게요. 뭐 저희가 개발했던 게임들이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뭐 서비스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치 3 방식의 퍼즐 게임인데, 캐릭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타운을 건설을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재화를 얻거나, 아니면 영웅을 얻거나, 그 다음에 엔드 컨텐츠는 유저들 간의 클랜전인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해보니까 왜 월 매출이 이게 600억씩 날까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니까 엔드 컨텐츠인 유저 간의 대결, 그 다음에 클랜 간의 대결을 통해 가지고 덱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덱 보이시죠? 덱이라는 용어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카드 덱에 맞춰서 내 카드 덱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소환을 해가지고 수집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4천만 원을 어디다 썼냐면 소환하는 데 쓴 게 아니고요. 이 캐릭터를 풀각시킨 데,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로 최고치로 올리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BM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게임의 기본적인 UX는 이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 보시니까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 MMORPG들 하세요? 요즘도? 많이 하시죠? PC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모바일에서도 MMORPG들 많이 즐기시고 전형적인 MMORPG의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모바일이고 그 다음에 전투 방식이 오픈월드가 아니라 이런 매치3 방식의 퍼즐 배틀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즐 상성 시스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MMORPG의 전형적인 문법들을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타운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본성, 그러니까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요새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여러 가지 재화를 얻고 영웅을 얻고 레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소환을 계속합니다. 네,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사용자 경험의 구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특수한 게 부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같이 BM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게임 내용이 어려우시죠? 이 장르를 안 해보셨으면 되게 낯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좀 이따가 플레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UX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장이 잠시만요. 다음 장으로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웅을 각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클랜 기반의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그룹 UX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랜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스전하고 그런 게임이고요. 동맹을 통해가지고 동맹 전쟁을 이렇게 상대 동맹하고 같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TCG하고 SLG 이제 퍼즐인데 이런 용어들은 혹시 익숙하세요? 네, 그럼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부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전투에서 가져갈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아이템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어떤 또 우리만의 역량을 가져갈지를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엔드 컨텐츠인, 최종 컨텐츠인 유저 간의 그룹을 통한 경험을 어떻게 강화를 시킬 건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요거 가지고 게임 개발했습니다. 기획서 안 썼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게임 전공하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구사항 명세서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근데 네, 여기 뭐 이제 BM 같은 거는 차치하고 제가 지난 30년 넘게 제일 크게 체감을 한 게 바로 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정도 영어 당연히 이제 중앙 영어라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문서화 작업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LG CNS라고요. 원래는 이제 LG EDS라는 회사였는데 LG그룹 통합 전산실이었어요. 거기 한 5년 정도 파견 나가 있을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워터폴, 폭포수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납품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게임은. 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게임 개발은 저희들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게임 소프트웨어를 마켓 플랫폼에다가 런칭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에 유의미한 사업적 성과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돈 버는 게임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10년 전에 여러분들 게임 시장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무슨 게임 하셨어요? 우리 저기 아까 게임 많이 하신 분 10년 전에 무슨 게임 하셨어요? 14년도. 그럼 그거보다 조금 전에 10년도, 2010년도. 네, 무슨 게임 했었어요? 우리 워크래프트요? 와우를 하셨군요, 와우. 네, 와우 했었고. 모바일에서는 어떤 게임 했었어요? 네네. 네. 네네. 네네. 애니팡. 여러분들 애니팡 세대죠? 여러분들이. 그죠? 애니팡하고, 여러분들 저 게임 하셨을 것 같은데? 메이플 세대신가요, 여러분들이? 그죠? 네, 저희 과 학생들도 메이플 세대인데, 게임 시장이 얼마나 빨리 변화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크게 체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폰을 두고 왔구나. 저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MMORPG가 저 퍼포먼스로 구동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 십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사실은 저 디지털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MMORPG가 잘 구동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PC 온라인 게임도 저런 모니터를 통해서 사실 플레이하는데도 많은 사용자 경험에 준한 정보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네, 모바일 게임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보셨던 문서들은 제안서예요.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 팀 멤버가 딱 5명이 모였습니다. 팀장도 5명 모여서 제가 이제 오더를 내렸죠. 자, 이 게임은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엠파이어즈 앤드 퍼즐즈라는 게임을 봤을 때 충분히 미드의 전설이라는 IP를 우리가 스키닝을 한다면 그리고 개발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우리가 임팩트 있게 축약해서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자, 개발을 하는데, 자, 문서 필요 없고, 자, 최대한 빨리 돌아가는 빌드, 동작하는 빌드를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 비즈니스 스텝을 가져가자. 저한테 고객이 누구였을까요? 처음에 게임 개발 시작할 때요. 일반 유저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누구냐면, 저희한테 투자를 검토했던 위메이드라는 회사. 그 회사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예요. 여러분들 표현대로.
네, 저희들을 표현대로는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해외 투자자, 그 다음에 저희 주주들이 저한테는 클라이언트 고객이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게임을 하나 개발하는데 50억에서 60억 정도 들거든요. 모바일 게임, 이런 MMO 구조에서는. 그러면 저는 지속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팀 멤버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술적인 어떤 구현사항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도 스스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잠깐만. 혹시 용어가 너무 어렵나요? 용어를 조금 더 쉬운 용어 쓸까요? 따라들으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좀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그 제안서가 기획서야. 저 기획서 보고 게임을 만들 건데 제가 저희 기획팀장한테 공식만 만들어. 네.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최소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레퍼런스로 꺼내서 확인하고 코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식만 가지고 일단 게임을 워킹 빌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만든 프로토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토타입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프로토타입. 네, 초기 버전인데 최소한의 투입 자원을 활용을 해서 목표로 하는 핵심 사용자 경험을 최단기간 내에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돌아가는 빌드를 보고 내가 의도했던 사용자 경험이 과연 핵심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빌드를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게임에서는 전형적으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자, 네, 선생님, 플레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처음에는 타이틀도 저희가 벤치마킹 했던 게임 타이틀 그냥 갖다 썼어요. 여기다 저는 개발 자원을 투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것도 그냥 300만 원 주고 외주 1차로 대충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을을 얹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기 타운, 내 마을에서 건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구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물들을 한번 올려보고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떤 핵심적인 사용자 경험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아트웍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아트웍들이 어느 수준으로 필요한지를 검증을 했던 거죠. 네, 여기 보면 이 캐릭터는 저희가 그 당시에 개발하고 있던 다른 게임의 캐릭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다른 게임의 캐릭터 그대로 가져왔어요. 저희 내부에서 여기에 사업 자원, 개발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핵심적인 이 UX를 구현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퍼포먼스가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를 저는 먼저 봤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팀 멤버들이 이 당시에 개발 경력이 뭐 21년, 22년 차 되는 팀장들이었거든요. 업계에서 그 정도 일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요 UX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술 스펙을 어느 정도 퍼포먼스로 구현했는지 저는 검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로서.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저희 투자자, 그 다음에 저희 주주들한테 이러한 장르의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설득할 자료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한 2달, 석 달 만에 이제 개발을 했던 게임이고요. 요거는 코드를 버렸습니다. 네. 나중에 용어를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테크니컬 뎁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 이제 우리 저기 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다음에 한 석 달 정도 더 추가 개발을 했고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 거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미드의 전설이라는 IP를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고, 미드 퍼즐스라는 타이틀로 정식 이제 타이틀을 잡고, 이제 가제죠. 사실은 가제인데, 네, 저희가 이제 2차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네,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좀 타운이 바뀌었죠. 네, 뷰에 대한 그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아트웍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수용을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중간으로 좀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전투 쪽으로. 네, 이거 건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본 거고요. 네, 중간에 퍼즐 전투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감기 FF 안 되나요?
네. 네, 여기 요 바 보시면은 네, 중간 정도 찍어 주시면은 네. 어? 처음으로 갔네요. 네. 네. 저기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네, 최대한 빨리 동작되는 빌드를 제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내부의 팀 멤버들의 테크니컬한 퍼포먼스를 저는 검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진행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그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게임 업계에서는 early prototyping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빨리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은 더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한글로 정리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저는 검증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싶었거든요. 과연 저희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다음에 우리 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위험 관리 요소들이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6개월 동안 이 워킹 빌드, 돌아가는 빌드를 만들어 보면서 여기서 과연 우리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할지를 저는 알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을 빨리 받았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도, 그 다음에 저희 대주주들이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도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얘인 것 같습니다. 네. 5번. 기존에는 서로 개념적으로만 서로 고민을 했었는데, 돌아가는 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팀 멤버들끼리.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시각화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돌아가는 빌드가 눈에 보이니까 서로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게임 기획이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오너가 개발하고 싶다고 다 개발되지 않거든요. 팀 멤버들이 결국 구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구현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일정 내에 목표로 하는 품질 기반으로 결국은 산출을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가성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저는 이제 검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했었냐면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FGT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FGT 처음 들어보세요? 게임 쪽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네, 저희는 포커스 그룹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게임을 사용할 핵심적인 사용자들을 먼저 게임을 노출을 시키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피드백을 먼저 받는 거죠.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일반 유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국내에서도 받았고 여기는 이제 터키, 중동 쪽에서도 받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는 이제 취합을 했었죠. 네, 근데 갑자기 IP가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냐면 미르 쪽, 그러니까 위메이드 쪽하고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 우리 담당해 주셨던 이분께서 AI 업체로 잠깐 옮기셨었어요. 지금 물론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먼저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의 문피아라는 웹 소설 플랫폼인데 아마 문피아 모르시죠, 여러분들? 네, 아마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웹 소설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헌터류죠. 최초의 헌터라는 좀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웹소설을 가지고 저희가 좀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프로토타입에다가 이 IP를 저희가 매핑을 한 거예요. 옮긴 겁니다. 그걸 스키닝이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먼저 개발을 먼저 했어요. 순서를 바꾼 겁니다. IP 순서를 바꿨고 그 다음에 좀 이따 후반부에 설명이 되겠지만 과연 이 게임을 런칭을 했을 때 특정 IP가 적용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다음에 서버는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건 클라이언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클라이언트 모듈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특정한 버그는 없는지. 네, 그럼 저는 다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이제 게임들 올리잖아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SDK도 다 연동을 해야 되고요. 결제도 태워야 되고, 그쪽이 요구하는, 플랫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저희들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공수가 많이 들어가요. 보안 툴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시장에 내서 검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위믹스라는 곳에 저희가 런칭을 했었거든요. 네, 그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플랫폼입니다. P2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레이 투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네, 유저들이 네,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돈 버는 게임하면서 돈 버는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런칭을 했었고 여기서 저희들이 필요한 버그도 잡고 안정화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민망한 좀 이미지가 나는데 제가 좀 가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그 제복소녀라고 네, 조금 연령층이 높은 세그먼트도 시장도 제가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네, 프레임워크는 똑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민망하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캐릭터 수집형 RPG입니다. 캐릭터 수집형 RPG인데 저희는 여기다 저걸 넣었어요. 저는 AI를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LM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 캐릭터들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고유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유저하고 채팅하는 게임을 개발을 했던 거고요. 자연어 처리 쪽입니다. 자연어 처리 쪽인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 한번 출시를 해봤었죠. 다 알파 버전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들의 기술적인 어떤 그 성취도가 어떤지 저는 이제 검증을 계속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 중이고 10월 28일까지 일본에서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 한정된 제한된 유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드백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게임의 핵심적인 그 코드들의 전반적인 어떤 결함의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유저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피드백을 주는지를 저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가라는 회사가 일본에서는 되게 큰 회사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세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콘솔 게임은 국내에서 많이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세가의 스카이 갈레온이라는 IP를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요. 캐릭터가 이런 카드, 얘네들은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카드들이 한 2,000장 정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받아와서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만 고정 팬덤이 한 40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킨을 바꾼 거죠. 게임의 겉을 바꾼 겁니다. 겉을 바꿔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CBT 관련된 내용이고, 요 한번 어떤 게임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월드가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 요거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비디오니까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네, 전투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캐릭터를 수집을 해서 결국 여기 얘도 똑같습니다. 엔드 컨텐츠는 클랜전. 그 다음에 이게 10년 된 IP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 그 어떤 고정 그 유저층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던 어떤 사업적인 의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본은 자국 IP가 아니면은 해외 IP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워킹데드 드라마 보셨어요? 네. 네, 그 드라마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일본 시장을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뭐 이제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갈라파고스 같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그래서 동일합니다. 지금 퍼즐 배틀 들어가 있고, 캐릭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클랜전하고, 여기서는 유니온 워라는 이제 그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자, 동일한데,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서 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에 있는 우리과 제자들한테도 제가 항상 그 강조했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스프린트라는 용어 지금 처음 들으셨어요? 자, 스프린트라는 용어를 들어봤다 한 번이라도 없으신가요? 네, 스프린트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의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1주나 2주에서 4주, 길게는 5주, 6주까지 할 일들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목표로 하는 스펙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스프린트가 전력 질주하다라는 의미는 아시죠? 자, 만들어냅니다. 근데 뭘 만들어내느냐? 동작하는 버전, 빌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여러분들 동영상 기억나시죠? 처음에 건설 이렇게 하니까 건물 건설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저기 있고 내가 덱을 구성을 해가지고 덱을 전략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퍼즐 배틀을 한다. 그 정도 스펙을 짧게 잡아서 최대한 짧게 구현해보고 돌려보고 집중하고 피드백을 얻고 다음 스프린트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요. 게임 개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기획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좋은 설계 내용이 있더라도 결국 구현하는 사람은 엔지니어. 엔지니어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서버 프로그래머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가 적합한 아트웍을 산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기획 테이블들이 산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 주변에 아마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획 변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프린트 백로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선 용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짧은 1주에서 2주 아니면 3주에서 4주 동안 수행되는 이 스프린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리된 거를 백로그라고 부릅니다. 할 일들이죠. 할 일들. 근데 이거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당연히 싫겠죠. 왜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의 내용들이 바뀌면은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됐던 코드들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개발자들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일관된 논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게임을 기술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저희들은 유의미한 사업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고객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된 그 피드백이 적절하게 반영된 기획으로 변경해야 되면 언제든지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스프린트가 2주 만에 끝났으면은 이 스프린트를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가 게임 개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제일 안 돼요. 레트로스펙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행했던 이 스프린트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껄끄러워요. 팀 멤버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사실은 다르지 않거든요. 저희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네들도 보면 남을 비판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교기반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코드가 녹아 있어서 그런데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스프린트 기간 동안 정확하게 피드백을 얻고 교훈을 얻고 거기서 보정되고 개선돼야 될 내용들을 다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LG그룹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했는데 그들은 이걸 되게 잘해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거를 이제 피어 리뷰라고 그러는데 그런 용어 모르셔도 돼요. 이게 서로 까는 얘기를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그걸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 다음 스프린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큰애한테 그래요. 지금 저희 큰애는 AI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애한테 너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팀 협업을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팀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너가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할 부분, 그 다음에 수용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게 저희 팀 멤버들한테도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 멤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통과 협업. 네, 이거 그냥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게임 개발은 1인 개발을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기획,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아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작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QA까지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좋은 개발자, 성공한 개발자들이 제 주변에 한 열 몇 명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이 제일 잘했던 게 기술적인 내용들은 보통 7년, 8년, 9년, 10년 정도 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높은 사회지능을 갖고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협업을 잘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성공해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기획서 쓰는데 사업 자원과 개발 자원을 쏟지 말고 반드시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돌아가는 동작하는 빌드에다 집중을 해라. 네, 그 내용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애초에 분명히 계약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유통사, 퍼블리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넥슨이나 넷마블 그런 데들이 퍼블리셔죠.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같이 여기도 역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같이 협업을 해나가는 게 네,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7번은 동일한 같은 내용이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스크럼 개발 방법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크럼은 여러분들 럭비 할 때 이렇게 스크럼 짜는 거 아시죠? 어깨 동무 해가지고. 네. 팀 멤버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일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2주에서 4주 단위로 진행하는 스프린트에 대해서 필요한 일감들이 있죠.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처리한다, 퍼즐의 어떤 이펙트를 처리한다. 자, 요거를 한 30일 동안, 4주 동안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네, 그걸 행동 버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침 10시에 딱 모여서, 자, 오늘은 한 7, 8명 같이 모여요. 팀별로. 네. 스크럼 팀별로. 나 어제 이런 일 했었고, 나 오늘 이런 일 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선 네가 나한테 어떤 데이터를 줘야 돼. 하고 이런 소통을 하는 거죠. 네, 이걸 매일매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결국, 리뷰까지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자, 이거를 뭐 이제 이터러티브 프로그레스라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이게 계속 쌓이겠죠. 기능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소프트웨어 공학에선 인크리먼트라고 그러는데 뭐 증분 뭐 그런 용어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4주 그 이하의 시간 동안 계속 증분을 만들어내고 돌아가는 빌드를 계속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빨리 바꿔라. 네, 여기서 이제 용어로 이제 플렉서빌리티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융통성 있게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네,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빨리빨리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10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게임 쪽이 아니라 네, 뭐 제약사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 기획사에 가실 수도 있는데 어느 직장에서건 팀으로 일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에 연속적인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 과정상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취업들을 하실 텐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혼자 하셔야 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편대로 루틴한 업무들도 있겠죠. 아침에 와가지고 전표 꺼내서 전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올리고 그런 일도 하시겠지만 여기 분명히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들을 수행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협업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캐릭터들이 있고 배경과 경험들이 다른데 하나의 문제에 접근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네, 저렇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S급 이제 똑똑한 사람들 팀으로 모아놨을 때 그 팀의 퍼포먼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A급이나 B급 소통이 잘 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잘 된 팀 멤버들 이렇게 모아놨을 때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답 아시죠? 네, 후자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왜? 제가 S급의 네, 애들이란 표현은 그런 거. S급 개발자들 모아놓은 팀도 저는 운영을 해봤거든요. 참 똑똑한 애들, 그야말로 똑똑한 애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얘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왜 얘기 안 하니?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술 한잔 먹고 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때 이제 PD였는데 김대님, 쟤네들하고 얘기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왜 힘들어? 우리 팀이잖아. 그랬더니 제가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서로 겁내하는 거예요. 서로. 네, 불편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팀장이 됐건, 팀장이 되셨건 아니면 게임 프로듀서가 됐었건 제일 중요한 게요. 테크니컬 퍼포먼스는 5년차, 7년차 지나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팀워크를 빌딩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팁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당부하고 싶은 거. 네. 한국 사람들 이거 되게 못해요. 네. 이슈들을 문제점이 있으면 수면 위로 안 올려요. 왜? 누군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팀 퍼포먼스가 하락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올려서 같이 해결점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해서 찾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창의적인 해결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각 직군별로 프로그래머건 아티스트건 기획자건 서로 모여가지고 관점들을 좁혀가다 보면은 저게 훨씬 더 빨리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수가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감들을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게임 스프린트를 뒤돌아보고 중요한 거는 자 최대한 자주 빨리 돌아가는 데모를 테크 데모가 됐건 아니면은 스프린트의 어떤 증분이 됐건 워킹 빌드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다 들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네, 여러분이 그 산업 현장에서 어떤 직군에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하던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루틴한 업무를 수행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최소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을 하신다면은 네, 이 융통성하고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스프린트 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스프린트가 짧아지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게임 개발자들이. 왜냐하면 주 5일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틀, 3일 구현한 다음에 하루는 돌아가는 빌드, 워킹되는 빌드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게임이 빌드가 뻗지 않게 저희들이 결함을 잡아서 보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되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1주, 2주 단위로 계속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제가 경험해 본 건데,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결국 12개월에서 뭐 24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주에서 4주의 스프린트가 동일한 퍼포먼스와 동일한 페이스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게임 프로듀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잘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컨트롤인데,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 기획사에서 일을 하면 위에서 A가 막 요구사항도 계속 바꿔서 오더링 할 수도 있어요. 게임도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버그가 생겨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요구사항들이 바뀌어요. 비즈니스 오너나 CTO, 그 다음에 퍼블리셔에서 계속 이거 넣어주세요, 저거 빼주세요 하면서 계속 피드백이 오면서 기능이 변경되죠. 그 다음에 또 팀원들끼리 서로 싸워요. 네. 특히나 게임 쪽은요.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었는데, 원래는 저는 고등학교 때는 미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진학해가지고 프로그램 쪽으로 바꿨었는데, 성향들이 엄청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트 하는 사람들하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하고 기획하는 사람하고 정말 성향들이 다른데, 그들의 어떤 그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소통, 협업이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경 관리가 발생하게 되죠.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면 좀 이게 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네,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넥슨 넷마블 돈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들은 목표가 정확해요. 네, 정해진 기간 내에 최단 기간이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사업 자원, 개발 자원으로 시장에서 워킹될 수 있는 유효한 최고의 품질을 산출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관리 방침이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변경 관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게임 쪽을 개발을 못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테크니컬 뎁트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일단 돌아가는 걸 만들려면 최단기간 내에 대충 코드 작업을 합니다. 자료 구조도 고민 크게 안 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빌드를 먼저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펀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한 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짰던 코드들 다 버리고 새로 리팩토링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될 때 있고 저도 이번에 그렇게 개발했어요. 근데 이제 저걸 정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정리가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MVP 어프로치인데, 네, 이거 전형입니다. 저희 게임 쪽에서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버전, 그러니까 알파 버전 정도예요. 알파 버전 정도 가장 핵심적인 게임의 UX만 적용을 해가지고 게임에 일단 시장에 출시돼서 유저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또 뭘 개발해야 되는지를 빨리 판단하고 만일 여기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얼른 접어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MVP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도 저희도 전형적으로 이 방법을 네, 준용을 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소프트웨어 쪽이든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쪽이든 일반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PD나 PM으로 역할을 수행하신다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내용보다도요, 여러분들 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시게 될 비즈니스 오너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들로부터 이런 후원, 스폰서십을 얻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경험 있는 팀이 투입이 되면은 얼마든지 구현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오너의 신뢰를 잃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는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저 이런 프로젝트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제가 코스닥 등록사 있을 때 우리 회사에 이런 프로젝트가 20개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좋은 팀 멤버들 모였거든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게임도 잘 만들었고 네, 그때 네, 정말로 좋은 소스를 미국에서 사와가지고 했었는데 그 비즈니스 오너의 신뢰를 잃어버렸더니 그 프로젝트가 한 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결국 뭘 지원을 할까요? 이들은 이 프로젝트가 구동력을 갖고 진행될 수 있게 사실은 예산을 여기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오너가 특정 프로젝트의 책임자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요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네, 멘토를 꼭 최소 두세 분 이상 좀 주변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멘토는 아무나 멘토로 여러분들이 멘토 삼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언을 얻고자 하는 그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멘토를 한 분이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상 최소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멘토 풀을 갖고 조언을 얻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시간 고민하는 것보다요. 24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멘토한테 2분 40초 멘토링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멘토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네, 뭐 2년이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멘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멘토는 정말로 여러분들 같은 요 지금 스테이지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네,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요거는 조금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게임 쪽에서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게임 개발할 때요. 게임 개발자들만 모여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품질 관리를 하는 QA 팀하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제되는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팀들이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내용인데, 네,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전인데, 네, 가장 중요한 건 혹시나 게임을 나중에 개발하시게 된다면은 딴 거 다 차치하고 딱 요것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최대한 단순하게 제일 먼저 빠르게 우선적으로 구현을 해보자.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자.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쇼트 스프린트라고 그래가지고 짧은 스프린트를 통해서 아이디어 검증을 하자.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또 이거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가 너무 많네요. 오늘 보니까. 네. 페이스는 계속 프로젝트 개발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2주에서 4주 단위의 스프린트가 지속되면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그 나누고자 했던 인사이트들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작게. 일단 문서 최소화, 일단 돌아가는 빌드 만들자, 피드백 빨리 받자,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거기다 빨리 어댑테이션 하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필요하면 빨리 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이슈를 업하지 말고 일단 최소한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나가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위에서 시킨다고 다 하지 말고 자기가 실행 가능하고 수행 가능한 거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자. 그 다음에 리뷰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뭔가 바뀌고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10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여러분들한테 저희 큰애한테 제가 가끔 해주는 얘기거든요. 네. 인사이드 아웃은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네. 네, 중요한 게, 네, 이거 좌절할 때도 있죠. 근데, 네, 고치고, 되돌리고, 고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산을 얻을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항상 해주는데, 네,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하셨던 말씀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있죠. 네, 포기하면 참 편한데, 네,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마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저희 과 학생들은 지금 3학년이 4개째 하고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좀 궁금한 거. 네. 제가 한 15분 정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네,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직접 질문하셨으면 짧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질문할 학생 있나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네. 아까 여러 개 버전을 보여주셨는데 네네. 국내 회사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국내 개발사입니다. 네. 보통 가장 큰 스폰서는 네. 혹시 중국인가요? 지금 현재 회사로 봤을 때. 아, 네. 스폰서라고 얘기하시면은 이제 펀드레이징의 소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해외 사실은 펀드들이 국내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LP라고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네. 그 세계 각지의 자금들이 게임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뭐 두바이 쪽의 자금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AI 관련된 게임 컨텐츠 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지난 한 12년 동안 중국 자본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네. 확실히 약간 네. 국내 시장 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내는 최근에 뭐 좀 얘기들 들으셨어요? 네. 네. 그냥 이 슬라이드만 보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 나라를 겨냥한 디자인 같은 네, 아니에요. 거. 이게 네. 중국의 배경이고 약간 네. 일본스럽고 네네네. 보이진 않고 그래서 시장을 이게 중국을 겨냥한 시장인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왜 FPS라는 개념도 있고 네. 아까 MMORPG도 말씀하셨고 네네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는 회사에 맡기는 건지 저는 왜 이런 방식의 또 특허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런 특허권이 없는 건지 개인 네, 사실은 여기 이들이 구해내놓은 UX들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다른 게임들에서 이미 적용됐던 UX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허라는 개념은 없고요. 네, 뭐 게임들 보면은 이 동종장들 다 똑같아요. 심지어 UI 위치, 버튼 위치까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업계에선 공공연하게 네, 뭐 별로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카피캣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 클론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근데 네, 그냥 뭐 모조품. 네, 여러분들 얘기 표현대로 짭. 네, 짭이죠, 짭. 네, 근데 그냥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은 짭도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조직이 목표로 하는 어떤 최소한의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거요? 네. 수익이 일단 나야 회사가 네네.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뭐든 근데 이용자 수만 많으면 근데 또 중국이 그때 말로 세잖아요. 네. 세죠. 네. 그런 쪽으로 겨냥을 하시는 기업이 아닌 거군요. 네네. 저희 사실 글로벌 마켓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네, 일본에 좀 핀포인트로 지금 타겟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4대 모바일 게임 시장은 아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시장.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시장이 맞아요. 미국이 제일 커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일본 크고, 4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4위. 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시장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의 그 게임 산업 구조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기형적인데, 예, MMORPG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게임 쪽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네, 글로벌 마켓을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처럼, 네, 저희는 그 아까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네, 뭐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저희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네, 잠깐만요. 앞서 보여드릴게요. 이 게임이요. 여러분들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아트웍. 네. 아트웍 보시고 뭐 느끼신 거 없어요? 이거 AI로 뽑은 거예요. 네. 제너러티브 AI로 뽑은 겁니다. 네, 이거 원래 요런 캐릭터 하나 그리는데 한 200만 원씩 들어가요. 외주를 주면. 그 다음에 원화 작가 한 사람이, 저희가 한 달 유지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한 5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 급여에다 사대보험료 저희가 부담해야죠. 그 사람들 네, 각종 복지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조금 과장해서요. 요런 캐릭터 셋 12개 뽑아내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보정까지 다 하는데. 보정도 요즘은 포토샵에 AI 기능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게임의 개발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네, 큰 회사들 전부 다 AI, 생성형 AI 다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나리오도 지금 AI가 다 뽑아주고요. 스크립트까지 다 뽑아줘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저희 이제 같이 협업하는 회사는, 아이돌 그룹, 네, 그 육성하는 엔터 쪽이거든요. 거기서도 전부 다 AI로 캐릭터 설정하고, AI로 네, 스크립트 다 뽑아내면서 애니메이션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요즘, 그래서 AI가, 네, 굉장히 개발 퍼포먼스를 제고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개발하는데 저희 석 달밖에 안 걸렸어요. 네,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으로 했으면은 이 캐릭터가 지금 20개가 좀 넘거든요. 물론 이제 알파 버전이긴 한데 아마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달 안 걸렸어요. 이거 아트웍 뽑아내는데 한 2달? 네, 보정까지 다 하는데, 모션까지 넣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혹시나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시면 조금 더 딥하게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접었어요. 미드저니하고 노벨 AI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AI 쪽에 네, 투자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혹시 네. 네. 질문을 저희가 모았는데 네, 선생님. 크게 나누면 네네. 게임 관련 질문도 있고요. 예, 네, 일반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유주하자님 우선 게임 관련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여러 가지를 개발하셨는데 네네. 가장 어려웠던 거하고 그래도 애정이 가는 게 어떤 게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애정이 가고 어려웠던 개발이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2000년도 초에 개발하고 서비스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이게 파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KT의 파란인데 여러분들 아마 전혀 모르실 겁니다. 넷마블이라는 데서 서비스했었는데 제가 처음 온라인 게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라는 개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MMO 게임이었죠. MMO 낚시 게임이었고 넥슨하고 개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혼자 개발하고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 네, 처음에 온라인 게임을 개발을 했었고 굉장히 애착이 가는 게임이었고요. 정말 네, 이게 이 회사에서 제가 이제 나와서 다른 회사로 저는 이제 일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제가 놀랬던 게 그러니까 게임을 업데이트를 안 해도 한 달 매출이 몇 천만 원,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유저들이 저도 그걸 보고 놀랐는데 유저들이 들어와서 그냥 놀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커뮤니티죠. 네, 들어와가지고 같이 농담하면서 네, 그냥 하루의 일상이 게임 속의 어떤 버추얼 월드가 되는 거죠.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이거 개발할 때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온라인 게임 처음 개발한 거라서 왜냐면 저는 이런 PC 패키지 게임들하고 콘솔 게임들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기억에 굉장히 남습니다. 네, 또 질문은 네네. 저 게임 잘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요즘 모바일 게임 시장은 다음 시험 게임이 대세인데 왜 네. 개인적으로 마이너한 퍼즐 장르를 선택하게 되죠? 방치형 게임 저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서비스 내렸는데 판타지 테일즈라고 개발하기 되게 쉬워요. 개발하기도 쉽고 근데 BM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방치형은요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아요. 근데 지금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 게임 있잖아요. 네. 엠파이어즈 앤드 퍼즐즈는 지금 라이브 상태가 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월 매출이 300억, 400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저들 간의 그룹 UX가 발생하는데 클랜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컨텐츠를 넣고 캐릭터들을 추가하면서 라이프 사이클 되게 길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중요한 단서를 드렸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금을 4천만 원 이상 써본 장르가 없는데 이걸 저는 사업적으로 분석을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 이 장르에 중독이 돼가지고 돈을 제가 써본 거죠. 그래서 이거 가자.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표현대로 돈 벌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굉장히 깁니다. 컨텐츠만 밸런스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뭐 너프 같은 거 하지 말고 계속 넣어주면은 네, 굉장히 오래 걸습니다. 근데 방치형은 생각보다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마무리 단계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내 시장만 있지 않고요. 국내 시장은 굉장히 구조가 독특합니다. 글로벌 마켓을 아마 타겟팅 하시는 게 네, 게임 개발 쪽에서 혹시 일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리고 네. 이제 게임을 개발하면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네. 뭐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은 여기 있거든요. 이거 앞이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이 장르는 기회가 되면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인사이트의 핵심은 저거였습니다. 한국어로 융통성과
적응이요, 어댑테이션.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하든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그 역할을 수행을 하시던 중요한 건 생각의 틀이 굳어 있으면요. 네, 그렇게 참 남들과 다른 퍼포먼스를 내는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곧 나이가 60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초두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술적인 기반과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팀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은 본인의 사회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강의나 유튜브나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네, 뭔가를 성취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문서상에는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아까 빨리 지나가서 안 보였을 텐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팀 멤버들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모티베이터가 돼야 되니까 끌어내야 되죠. 네, 그들을 지켜주고 밀어주고 후원하는 리더십이 훨씬 더 게임 개발에서 제대로 동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는 질문이 또 있어서 그 서번트 리더십 얘기를 하셔서 네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네. 대표님으로서 네. 신입 채용을 한다면 네.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희 그 면접 볼 때요. 그 50점, 50점이거든요. 50점은 누군가 투입돼가지고 이 프로젝트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되는지를 50점을 보고요. 나머지 50점은 제너럴 인터뷰라고 그래가지고 소통 능력하고 인성 봅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넥슨도 그렇고요. 넷마블도 그렇고요. 네, 다 똑같습니다. 거기 그 인성을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는데 그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네,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센터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나이 되면 한 30분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 인성의 코드들이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소통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또 하나는 여기 학생들 구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공이 게임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전공을 살려야지만 이런 아닙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네. 많은 전공자들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큰 회사들도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네, 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저희는 이제 학자가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그러는데 전공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저는 심리학하고 경영학하고 컴퓨터공학하고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처럼 잡다하게 전공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유용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게임 쪽은 그러니까 온도잡 트레이닝만 잘 받으시면은요, 네, 오픈 마인드셋이면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직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기획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는 엔지니어, 아트워크 하는 사람들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아티스트도 원하는 사람, 모델링 하는 사람, UI 만드는 사람, 모션 잡는 사람, 이펙트 만드는 사람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기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을 잘 아셔야 얘기가 잘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개발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야 롤에 그 캐릭터 있잖아 그 챔피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소통이 안 돼요. 게임 개발 그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업계에서 벤치마킹 될 수 있는 게임 플레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전공은 게임 프로그래밍 학과나 게임 학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기술적 소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그 동기가 있으시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질문을 하나. 네, 교수님.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이쪽 산업이 네.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저 맨날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외람된 표현이긴 한데요. 네, 신일 선풍기 그런 데는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가전 3사가 결국은 다 거의 네,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가전 제품도 그런데 게임 쪽도 이게 규모의 경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마켓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큰 회사들은 대마불사라고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은 30%고요. 운영과 마케팅이 70%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근데 그들의 자본력을 저희들이 쫓아갈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좀 버티컬하게 핀포인트로 이렇게 파고드는 마켓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LLM을 좀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유저들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게임들을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러브비트하고 오디션이라는 게임은 모르실 텐데 댄스 커뮤니티 게임이에요. 정확하게 채팅 게임입니다. 네, 채팅 게임이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캐릭터들하고 여러분들이 교감을 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예를 버티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세그먼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뭔가 차별화되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게임 개발 시장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기사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교수님. 사실은.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질문들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교수님.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냐 학생들한테 네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맨 끝장으로 돌리려면 힘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네. 마지막으로 그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겁나잖아요. 두렵죠. 네. 이걸 했다가 내가 어떤 기회비용을 날릴지 어떤 희생을 칠지 겁나시죠. 네. 근데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이제 우스갯소리고 이게 제가 멘트가 박제가 될까봐 좀 저도 지금 두렵긴 한데, 네, 제가 그 LG EDS라는 회사에서 나올 때 제가 게임으로 이직하면서 연봉이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이후에도 30년 가까이 지금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일했던 제 부하 직원이었죠. 제 부하 직원들이 한 1,4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그들과의 소중한 인연과 경험과 지금까지의 어떤 같은 팀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중요한 건, 네, 일단, 네,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학생들 박수. 네, 좋습니다.